0.7%의 차이로 떨어진 정적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설치는 현 시점에 그에 동반하여 내부 총질이내 내로남불 등 개소리나 하며 민생은 돌보지 않고 정권 유지와 재창출에 눈이 먼 그 잘난 정치인들보다는 우리의 이웃이며 가까이 계시는 경찰관과 서방관님들이 더욱 값지고 소중한 이들이라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정노동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와 감정 소진이 많은 부정적 감정노동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작가는 긍정적, 중립적 감정노동에 비하여 부정적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 감정노동은 공포, 공격성, 경멸, 위협 등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해야 하는 직업에서 발생합니다. 영상 도입부에 경찰관과 서방관을 소개해 드렸듯이 부정적 감정노동에서도 대표적인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이라는 용어보다는 직무 스트레스에 가깝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부정적 감정노동자가 자신이 감정노동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같은 패턴의 생활과 심리 상태가 자신의 감정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이 직업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라고 인식하는 사례인 것이죠. 이런 경우 직장 내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경우 개인적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어 심한 경우 정신장애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정적 감정 노동의 대표적인 직업인 경찰관과 서방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관은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죠. 경찰관은 범죄 예방과 진압, 다양한 비권력 활동과 봉사활동을 요구받으며 인권과 시민 권리의식 신장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있어 국민의 무조건적인 순응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또 참혹한 범죄 현장 목격, 강력 본가의 대치와 피습, 자살 및 교통사고 현장 목격 등 다양한 외상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기도 하죠.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및 물질 사용 장애,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이유도 이런 직무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트라우마는 첫째, 폭력이나 공격적 행위에 의한 신체적 상처나 충격을 의미하며 둘째, 심리적 손상 혹은 고통을 유발하는 경험을 지칭합니다. 치안 현장에서 술에 취해 횡포를 부리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서비스 업계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심각한 수준의 감정 노동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직에서 경찰관에게 요구하는 감정 노동, 즉 자신의 감정이 무감정 상태의 중립적 감정을 요구하거나 화가 난 상태로 부정적 감정 노동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상황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체내의 질병이나 수명 단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도 발표된 상태입니다. 다음 표에서도 알 수 있듯 소방관의 평균 사망 연령은 70세, 경찰관의 사망 연령은 73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립적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법관은 부정적 감정노동의 가장 심한 검사의 사망 연령도 74세로 조사되었죠. 이에 반해 긍정적 감정노동이 적용되는 교육직은 77세로 가장 낮은 소방관보다도 7년이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과연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콜센터에서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 관련 보호법이 시행이 됐었는데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에서는요, 폭언을 예방하는 문구나 녹음을 게시하고 회사가 고객과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 건데요. 또 업무 중단이나 업무 전환, 휴게 시간의 연장, 건강 장애 관련 치료나 상담을 지원할 것을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수사와 고소 그리고 고발 같은 것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네. 지금 법안이 4년 전 시행됐는데 왜일까요? 오히려 그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요, 콜센터 상담사들은 매달 폭언은 평균 11회, 그리고 성희롱은 1회 이상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과 비교하면 폭언은 약 62%, 성희롱은 14%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욕설을 듣거나 폭언을 들으면 전화를 이제 바로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콜센터에서는 고객이 욕설을 할 때 응대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1차로 상담사가 직접 자제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이후로도 욕설이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ARS를 2차, 3차에 거쳐 내보낸 후에야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특히 이제 성희롱이나 폭언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이나 전화를 끊을 권리를 초기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미흡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폭언을 듣고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저 잠깐 쉬고 올게요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법안에는 이렇게 이제 폭언을 들은 경우 그 업무 일시 중단을 노동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상담사에게 정해진 콜수 때문인데요. 상담사가 처리하는 콜수를 늘리기 위해 이런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상담사가 정해진 콜수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면서 아무리 폭언을 듣더라도 감히 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서비스 노동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꼭 서비스직이 아니라도 직종별로 서로 다른 보상 체계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작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직종별 평균 사망 연령이 낮은 직업군은 그 이유에 관해 자세한 실체 조사를 거쳐 해당 직종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조할 보호장치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보상 체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에 대하여 알아보죠. 이전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있었다면 지금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뿐만 아니라 대민 활동으로 그 업무의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었던 구조가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구급 활동 및 긴급 지원은 더욱 조직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로 인해 근무 시간 동안 경찰이나 군인 등 제복 근무를 하는 타 직군에 비해 더 경직되고 긴장해야 하므로 스트레스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화재 진압 신체 보호를 위한 방화복과 장비는 보통 25에서 30kg 정도이므로 신체적 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양한 대민 활동은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은 갖게 하지만 생활민원, 비응급 환자 및 주치자의 폭력 등 직무에 대한 상실감이 트라우마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불확실성이 다분한 업무, 단순 문개방, 주치자, 벌집 제거, 조류 구출, 야생 고양이 포획 등 비긴급성 출동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 업무인 화재 진압보다 생활 민원 해결에 더 많은
자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주치자의 폭행이나 폭언은 직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대의 원인입니다. 소방관은 일반 성인보다 우울증이 3배 이상이고 외상후 스트레스는 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자살 소방관은 44명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21명의 2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상 끔찍한 사고 현장을 그대로 목격하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적 정신 건강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방관의 스트레스는 직무활동 스트레스와 생활환경 스트레스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직무활동 스트레스는 재난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업무 인계 후 퇴근하는 순간까지 긴장된 마음으로 대비하며 현장 상황의 2차 안전사고의 위험성까지 위협받는 업무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생활 스트레스는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출동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소방 공무원의 직무 역할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동 시 현장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현장에서 목격하는 처참한 환경과 구급 환자와의 갈등, 또 소방활동의 특성상 팀으로 직무를 수행하므로 팀 전체에서 오는 만성적 완벽한 팀워크에 대한 스트레스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부정적 경험에 관해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항시 상주하는 심리 상담사가 필요하며, 더 적극적 직무 수행과 관련된 복지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간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찰 마음 동행센터를 설립해 경찰관의 정신 건강을 돕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2017년에 경찰 트라우마 센터를 경찰 마음 동행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 2개, 부산, 광주, 대전, 경기 남부에 6개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TV 다큐에서 미국에서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복지, 임금, 학력 등도 그에 해당되겠지만, 미국인들이 이들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직업이라는 사회와 공익에 대한 희생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미국 경찰관들의 흑인 폭행 사건의 보도를 통하여 안 좋은 이미지가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 현재의 오래된 이미지는 선망까지는 아니라도 공익을 위한 이들이라는 것은 인정하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위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내 경찰관, 소방관의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사회적 제도나 문화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우리 모두의 실수이자 잘못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지금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과 소방관님들께 감사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0.7%의 차이로 떨어진 정적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설치는 현 시점에 그에 동반하여 내부 총질이네 내로남불 등 개소리나 하며 민생은 돌보지 않고 정권 유지와 재창출에 눈이 먼 그 잘난 정치인들보다는 우리의 이웃이며 가까이 계시는 경찰관과 소방관님들이 더욱 값지고 소중한 이들이라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